저는 미중 대립에서 지금 가장 핵심 산업으로 삼는 게 지금 AI죠. 중국산 AI 딥시크 보안 취약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 중국 드론이랑 미국 드론이랑 독일 드론 이렇게 그쪽 세 군데 드론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 드론 가지고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실전 정보 가지고 데이터로 자동화시키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드론 잡는 자동화된 이제 산탄총 발사대라든지 뭐 그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개발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의 스타크래프트 미니맵 보듯이 AI가 싸우는 그런 전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때 AI 모델로 훨씬 싼 가격으로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중국 딥시크가 주식 시장을 강탈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폭락을 하고 이게 중국 퀀트들이 만들었는데 인공지능 연구기업 딥시크 정확히는 환판 퀀트인데 꼭 이런 거 튀어나오면 이제 또 뭔가 이거 단어 가지고 이제 관심 없던 전문가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비판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되는 게 드러났으며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처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고로 공개가 시작되는데 이거 원래 처음 했던 사람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그 자신도 모르게 통신사 계정이 생겼는데 이거 처음 했던 사람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여기 캐나다 보안회사 페르트 시큐리티예요. 여기 중국 통신사에서 통신사로 소스 코드가 개인정보가 전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생각을 해보면 도스 디도스 시절이 2010년 초거든요. 그 전후인데 그때 보안업계에 있었던 사람은 중국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공산권 국가에는 정부 기반 정부가 키우는 해커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래서 사이버전에서는 그냥 그때부터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해킹하고 사실 이제 자유진영에서도 다 합니다. 우리나라 국정원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뭐 그런 거 드러난 게 NSA 건이고 그래서 2010년 초 보안업계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가장 와닿게 느낀 거는 도스 디도스인데 도스를 중국 보안회사가 만들어서 뿌려요. 그리고 개인정보나 여러가지 좀비 컴퓨터 같은 거 가지고 한국에서는 한 200만원 주면은 경쟁 쇼핑몰 죽여주는 다운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스가 잘 퍼지면은 이제 이 도스 보안 솔루션을 팔아요. 도스를 해결할. 그리고 도스 보안 솔루션이 깔리면 디도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도스 보안 솔루션을 뚫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디도스 보안 솔루션을 팔아요. 그 당시에 그 중국에서는 해커 그룹이랑 그 다음에 보안 그룹이랑 보안 회사랑 구분이 없을 정도로 그냥 대놓고 백악관도 해킹하고 그랬습니다. 보안 회사가. 그래서 어쨌든 그 공산권 특유의 해킹 사이버전에서 중국의 사이버 인원만 18만 명이고 비공식 인원이 40만 명 추산되는데 아마 저 비공식 인원에 우마오당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야.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거를 샤프 파워라고 보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하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프트 파워는 외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샤프 파워는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중국이 확장하고 있는 게 공자학교였죠. 그런데 그 외에 여론 선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입을 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스파이 때려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타국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여론 선동을 하고 뭐 댓글 공작이라든지 그런 것들 우마오당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거야. 그리고 저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해킹을 통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도 중국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 유학생들인데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유학을 할 정도라면은 공산당 자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위구르에서 고문받다가 도망간 어떤 이제 활동가분이 있으시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중국에 의해서 고문을 받았다. 그리고 내 자식도 한 명 죽었고.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국적이 이집트예요. 근데 위구르 남자와 결혼을 하셔서 간 건데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중국 스파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집을 감시하고 감시하고 그런 것들인데 FBI가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중국 스파이들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빨리 연락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선거 개입도 있고 고위 정치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로비를 한 것들도 있고 드러나고 있는데 선거 개입은 캐나다와 호주의 선거 개입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김수키 라자루스 안다니의 북한 해킹도 있잖아요. 중국 IP를 사용합니다. 보통 이거 막는 방식이 김수키 라자루스 안다니의 이거 막는 방식이 이제 연구소에서 기본적으로 저걸 통해 가지고 이런 공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쭉 뿌려요. 사이트들한테.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한국에 쭉 뿌려져 가지고 거기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두는 방식이거든요. 중국 특정 IP를 사용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문재인 때 내가 이제 밝혔는데 문재인 때 각국 연구소에서 북한과의 좋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보안연구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쭉 뿌렸어요. 김수키 라자루스 이름 거론하지 말라고. 그때는 안다니엘이 없었어요. 이름 거론하지 말고 이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뚫리고 있었습니다. 그 뚫리고 나는 게 그 즉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 정권 몇 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사전에 뚫려놓고 심어놓은 소스 코드들이 악성 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권 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때 그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저거 연구소들에게 공문 보내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데일리 시크에서 보안기업들 리버싱 취약점 진단 그 결과를 이제 알렸는데 사용자 개인정보 암호 없이 전송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탈옥이나 이런 것도 쭉 나오는데 보안 취약점이 많기에 기업들에게 사용하기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 큰 기업 국가기관에서 딥시크 금지령을 내리고 있어요. 전부 큰 기업 이런 데서 미국 해군이든 뭐든 이거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부기관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예 그냥 딥시크 사용 금지 법안을 제출한 것도 있고 국가 안보의 이유 이제 안보급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 이용자는 급감했습니다. 솔직히 전례를 보면은 과거에 중국이 했던 걸 보면 의도가 명확해요. 그리고 저 통신사가 국영통신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일종의 사이버 공격 중 하나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단지 그게 이제 이걸 기록하는 이유는 너무 커서가 아니라 새로운 유형이라서 AI 모델 오픈소스인 것처럼 땅 던져가지고 지금 하는 그 새로운 연구한 것들처럼 탁 던지는 원래 오픈소스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악성 코드 씹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그 국영통신사는 연결해서 씹는 이런 이짓거리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테스트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이게 잘 통하나 안 통하나? 근데 이게 또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는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긴 해요. 애초에 차이나 모바일로 전송하는 소스코드가 들어있긴 한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인 비난을 할 수는 없지만 털리기 쉬운 건 사실이에요. 일단 북미 테스트에서 실제 데이터 전송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저거 조금만 살짝 손보면은 언제든 북미 굳이 아니어도 북미 안에 아니어도 네. 그래서 차이나 모바일은 2019년 미국에서 운영이 금지되었고요. 2021년에 중국 군대와의 연계 의혹으로 미국인의 투자가 제한된 것입니다. 결국 잠재적인 정부 수집원이 되기 딱 좋은데 중국 국영기업과 연결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주 나올 것 같은데 국영기업이 아닌 척해도 다른 나라 제3 그 회사인 것 제3 페이퍼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그렇게 해도 모르죠. 그래서 보안은 국가 안보에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으로 격상된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악성코드 배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악성코드 배포나 돈 받아내는 거나 이런 것들 전부 기업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악성코드 배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대놓고 말해서 악성코드 배포한 거지. 자기네 모델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기술력을 보여주는 용도도 아니잖아요, 저거. 솔직히.